야구 팬들 중에 벌써부터 이제 4월 되기만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는 포지션별로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근데 새로운 선수들이 롯데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롯데 자이언츠가 괌에서 1차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데 여기 직접 다녀온 현장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산 MBC의 류재민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 괌에서 그 전지훈련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괌에서 한국으로 잠깐 이제 들어오는 시기는 이제 19일. 그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일본 이시가키 오키나와에 있는 그 작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이시가키에서 이제 그 일본 지바롯데 2군 선수들하고 이제 연습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본섬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른 국내 팀들하고 연습 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괌 전지훈련 취재 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너무 더웠고요. 네. 날씨 자체가 예. 저 한국은 우리나라는 좀 이제 좀 추운 계절이잖아요. 근데 예. 거기는 뭐 1년 내내 거의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되게 더웠고 사실 이제까지는 조금 그 뭐 경기장을 가서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그 김해 상동으로 그 전지훈련을 네네. 다녀왔는데 스프링 캠프를 다녀왔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좀 선수들하고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인터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촬영이라든지. 근데 네. 이번에는 좀 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취재를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수들하고 코치들하고 어떻게 좀 시즌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지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도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서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롯데 자이언츠. 예. 아무래도 뭐 사실 모든 구단들이 시즌 전에는 다 뭐 목표가 우승이다, 뭐 목표는 가을 야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본 롯데자이언츠 이번 시즌 준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 그 작년보다도 훨씬 자신감이 넘친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훈련량이 너무 많았거든요. 매일 그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나흘을 훈련을 하고 하루를 쉬는 그 텀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때보다도 훈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수들 나름대로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뭐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포지션별로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포지션의 선수들이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영입이 돼서 아무래도 베테랑들하고 이제 신인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조화가 워낙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프로기 때문에 예. 훈련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하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 성적 안 나오면 아무 소용 없다. 이게 네. 이제 프로의 세계라는 것인데 네. 아무튼 기대를 좀 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롯데가 그 예전에는 아리조나도 가고 사이판도 가고 호주도 가고 뭐 그러는데 예. 이번에 괌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부산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이제 10시간씩 비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뭐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깝긴 하지만 괌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이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가 이번에 그 스프링 캠프를 3차에 걸쳐서 잡으면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을 좀 뒀던 게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2차 캠프 이시가키거든요. 네. 이제 지바롯데 일본 프로야구에서 어쨌든 뭐 2군 선수들이긴 하지만 이제 일본 프로야구의 레벨이 이제 한국 프로야구보다 조금 높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 프로야구 다른 선수들의 공들을 보고 경기를 치러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제 괌에서 미국을 갔다가 다시 일본을 왔다가 하는 일정이면 동선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괌으로 가까운 곳으로 잡았고 일단 괌에는 또 현지에 그 같은 계열사의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고 일단 또 마지막으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대도 구장이라는 곳에서 메인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가 이제 그 사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구장이 그 훈련장 하나 안에 4개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들은 이제 2면만 쓸 수 있다 보니까 훈련을 뭔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기가 그리고 계속 이제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밀려서 이렇게 진행이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면의 야구장을 오롯이 롯데가 쓸 수 있다 보니까 조금 훈련이
그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좀 밀리지 않고 진행됐던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녀온 얘기를 하실 때 네. 괌이 너무 더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롯데 같은 경우에 이제 봄대라는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봄에 잘하다가 여름 되면 급격히 더위에 지치는 건지 급격히 못하다가 가을에 조금 잘하고 늘 이랬거든요. 네. 이렇게 더운 데서 훈련하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날씨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고 기온이 한 31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여름에 더운 날씨 예. 정도인데 직사광선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들 대부분이 이제 팔에 저도 이제 많이 탔는데 네. 막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오. 화상을 입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훈련하기 따뜻하긴 하지만 그 한낮에 훈련 시간 내내는 되게 무더운 날씨인데 코치님들도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름에 조금 힘을 못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훈련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좀 이때까지 훈련을 하지 않았던 그 한계점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냥 뭐 배팅 연습만 하고 불펜 투구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수들 보면은 이제 뭐 그 컨디셔닝 이제 회복 훈련 네. 이거에도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예. 그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죠. 역대급 훈련이라면 회복 훈련도 많이 하고 네. 또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하고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제 메인 훈련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모든 날에 그 훈련들이 8시 반이면은 선수들이 이제 나와요. 8시 반에 나와서 이제 그 사설 피트니스를 하나 빌려놓고 거기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선수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명되는 한 4명의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따로 별도 구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대대도 말고 이제 파세오라는 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내야 수비 훈련을 또 아침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속 쉬지 않고 계속 10시 반부터 이제 메인 훈련 시작해서 3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다가 3시가 되면 이제 가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 선수들이 남아서 이 엑스트라 워크라고 하는데 뭐 타격, 수비, 뭐 불펜 투구 이런 컨디셔닝 이거에 본인들이 이제 거기 구장에 보면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자기 등번호를 써요. 자기는 어떤 훈련에 참여를 하겠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그 훈련에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거의 4시, 5시까지는 빽빽하게 훈련이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거든요. 네. 9월 4일 계속. 네. 사실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워낙에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선수들이 왔는지 다 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FA로 한현희 선수, 투수 한현희 선수하고 유격수 노진혁 선수 그리고 포수 유강남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 3명에게 쓴 금액만 롯데에서 쓴 금액만 170억 원입니다. 네네. 예. 워낙 많은 액수였고 그리고 이제 또 두드러지는 게 베테랑 투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는데요. 네네. 이제 차우찬 선수라든지 그 삼성에서 뛰었던 김상수 선수 그리고 LG에서 뛰었던 신정락 선수 두산에서 두산 왕조 구축에 이제 공헌을 했던 윤명준 선수까지 베테랑 투수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산에서 이번에 그 제일교포인 안권수 선수를 영입을 했었는데 이 안권수 선수를 조금 눈여겨 봐주길 바라는 코칭 스태프도 계시더라고요. 예. 훈련장에서 보니까 워낙 파이팅이 좋아요. 그래서 훈련 내내 이제 본인이 기합을 넣어서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코치님들이나 다른 선수들한테도 되게 항상 웃으면서 서글서글한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예. 류 기자가 봤을 때 예. 안건수 선수 말고 또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던가요? 일단 뭐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뭐 감독님이나 단장님이나 코치님들한테 어떤 선수를 이번에 눈여겨 보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한 명도 한 분도 한 명을 딱 꼭 집어서 말씀하시진 않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뭐 다른 선수들이 또 이렇게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강남 선수를 조금 주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때까지 고질적인 포수 네네. 부재가 예. 롯데 뭐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고, 근데 이제 국내 포수들 중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포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 선수가 그냥 다만 실력이 좋아서 영입을 한 게 눈여겨볼 만하다는 게 아니라 훈련장에서 아까 안권 선수를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팅이 정말 넘치더라고요. 네. 이게 포수라는 그
포지션상 특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수의 길을 항상 살려주면서 네네네. 이제 그 좋은 공을 던질 수 있게 네. 유도해주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타격 훈련 때도 이제 다른 후배들이라고 하고 이제 같이 치고 있을 때 본인이 막 그 잘 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참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추임새를 넣어주고 예. 투수들이 이제 공을 던지면 오라이 이러면서 되게 편하게 투수를 예. 조금 마운드에서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 모습이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기장 안에서는 포수가 네. 감독님처럼 이렇게 쫙 경기를 그렇죠. 관할하는데 네. 또 이런 그런 개성이 있는 분이라니까 사실 기대가. 또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축구야 진짜 공격수가 자기가 볼 잡으면 뭐 손흥민처럼 70m 가갖고 드리블 해갖고 넣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야구는 앞에 주자가 루에 나가지 않으면 점수 못 내는 거예요. 홈런 말고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롯데자이언츠 훈련장에 보면은 더 파워 오브 원이라는 그 문구가 붙어 있어요. 감독님께서 항상 원팀을 강조하시고 예. 야구는 이제 개인기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약적인 운동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개인 선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 뭉쳐서 하나의 팀으로 시너지를 내는데 조금 이번에는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이제 WBC 국가대표에 누가 합류가 될 건가 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배영수 투수 코치하고 투수 김원중 선수가 뽑혔더라고요. 네네. 근데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이제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좀 거포가 없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좀 타자는 아무도 뽑히지 않아서 네. 아무리 투수가 잘해도 점수를 내야 된다 아닙니까 이기려면. 네. 네, 어쨌든 이번에 롯데에서 이제 투수 2명, 박세용 선수하고 김원중 선수가 이제 선수로서 참여를 하게 네네. 되고 이제 배영수 투수 코치가 이제 코칭 스태프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박세용 선수는 이번 괌 훈련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본인이 이제 WBC에 조금 치중을 좀 하겠다라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롯데에서는 이제 김해 상동에서 좀 준비를 할 수 네. 있도록 했고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괌에서 이제 선수들하고 다 같이 훈련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좀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즌을 한창 준비를 해야 되고 배영수 코치 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사실 마운드가 이번 시즌에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데 네. 이제 배영수 코치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공백이 예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배영수 코치가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이제 부탁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또 밑에 이제 강영식 코치라든지 이제 그 트레이닝 코치인 김현우 코치가 있으신데 이제 서준원 선수나 한현희 선수 이번에 영입된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암으로 던지는 네. 그 투수인데 이제 김현우 코치가 트레이닝 코치긴 하지만 워낙 현역 전성기 때 이제 사이드암으로 이름을 날렸던 투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암 투수들은 김현우 코치한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선수들은 강영식 코치가 조금 도맡아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로 인한 공백은 사실 좀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훌륭한 코치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을 잘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훌륭한 코치니까. 예. 성민규 단장이나 서튼 감독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은 성민규 단장하고 서튼 감독이 두 분 다 강조하셨던 거는 훈련량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훈련량을 갖고 가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었을 때는 한 훈련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되게 만족한다. 그리고 사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롯데가 영입한 선수들 때문에 조금 롯데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 그 전까지는 FA 시장에 참여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민규 단장이 이제 4년 차를 맞았고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선수들의 영입으로 이어져서 본인도 이제 만족스럽고 그리고 올 시즌이 본인한테도 그렇고 롯데한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다. 올 시즌에 성적이 나지 않으면 사실 이제는 팬들의 기대감을 더 이렇게 끌어오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남겼고요. 서튼 감독은 이제 챔피언십이라는 단어를 가장 인터뷰 내내 많이 썼는데 이때까지는 챔피언십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왔던 때였었고 이제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류재민 기자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네. 올해는 롯데자이언츠 팬들의 기대에 좀 부응할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성적을 예단하긴 힘들지만 이전까지의 전지훈련의 그 시즌 전 스프링 캠프 준비에 있어서는 사실
자신감은 넘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봤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제가 뭐 롯데자이언츠 직원이 아니고 이제 취재 기자이기 네네. 때문에 중립적으로 봤어야 됐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이기는 것에 대한 문화라든지 뭔가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선수들을 한 10명 넘게 인터뷰를 하고 이제 코칭 스태프나 단장님, 감독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가을 야구는 무조건 자신한다 라는 자신감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보다는 더 다른 팀을 압도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워낙 넘치는 걸 봐서 기술적인 거는 프로다 보니까 이제 시즌 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이 들었습니다. 역시 멘탈이죠. 네. 네네네. 아, 올해는 부디 좋은 소식 있기를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류재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갈치 아줌의 18,088의 박성원이었습니다.